네, 안녕하십니까. 시퍼스입니다. 템퍼스의 어닝콜 분석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힘제너럴스의 어닝콜 분석도 준비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기업들의 어닝콜 내용을 분석해서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주요 핵심 내용들 위주로만 짧고 간단하게 올릴 거니 영상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 어닝콜은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이 귀중한 소식과 내용들이 발표가 되어서 투자자시라면 꼭 봐야 합니다. 저는 어닝콜에서 더 이상 제가 기대했던 회사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 발표한 숫자가 좋든 나쁘든 간에 회사 자체가 스스로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성장과 구축에 자신감이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회사 측이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지가 보인다면 회사의 주식을 처음 샀던 그 마음가짐, 즉 초심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좀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닝콜에서 CEO의 소견말로 시작했습니다. CEO는 힘지앤헐스의 핵심 비전으로 차세대 의료 플랫폼 구축, 저렴하고 고품질의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버,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기존 산업에 혁신을 준 기업들처럼 힘지앤헐스도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선두주자가 될 거라는 비전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2024년 주요 성과로는 구독자 성장, 기술 인프라 혁신, 브랜드 성장 3개를 내세웠어요. 구독자는 2024년 말 기준 2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매일 수천 명의 신규 가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신 검사 시설을 인수하고 혁신 치료를 위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등 기술 인프라의 혁신을 가져왔고 슈퍼볼 광고로 대중적 이미지를 광고하며 브랜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요. 2025년 주요 목표로는 AI 기반 맞춤형 치료와 진단 솔루션 제공, 전신건강 테스트 도입, 헬스케어 인프라 개선, 다이어트 사업 강화 등 특히 GLP-1 치료제의 대체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CFO의 발표였는데요. 2024년 재무 성과로는 먼저 4분기 매출은 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5% 성장했고 연간 매출도 69% 성장한 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구독자는 45% 증가한 220만 명이고 특히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이제 비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구독자가 증가되어 비용 절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가이던스로는 이제 1분기 매출은 5억 2천만 불을 예상했고 연간으로는 23억에서 24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이는 2024년보다도 56에서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다이어트 사업에서 최소 7억 2천만 달러를 발생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에비타 기준으로는 2억 7천만 불에서 3억 2천만 불로 13% 마진을 목표로 하는 등 수익성에도 신경을 쓸 거랍니다. 향후 투자 계획으로는 실험실 테스트로 맞춤형 치료 확장과 약제 제조 및 자동화 인프라를 강화하며 다이어트 사업 솔루션의 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회사 측의 설명은 끝났고 이제 투자 기관들과의 질의응답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 전략 및 목표 관련 질문이었는데요. 자, 1000만 구독자를 위한 회사의 목표와 전략을 물어봤어요. 회사 측 답변으로는 향후 5년에서 6년 내에 1000만 구독자 달성을 목표로 할 수 있고 충분히 이제 할 거라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치료 분야를 확장하며 특히 남성 건강에서 여성 건강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 했고요. 현재 300여 개 정도의 맞춤형 치료 옵션을 향후 1000개 정도로 확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과 AI 기반 헬스 코칭, 즉 영양사, 심리치료사, 트레이너 서비스를 다 포함한 이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할 거라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 제조 및 자동화 시설을 확장하여 맞춤형 치료 범위를 늘리고 랩 테스팅과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하여 맞춤형 진단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확장이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GLP-1 사업 관련 질문이었는데요. 이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세마글루타이드 부족 종료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질문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제 FDA 규제에 따라 상업용 세마글루타이드 제공은 몇 달 내에 중단될 것이라 하면서도 대체품으로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를 도입해 시장의 입지를 유지할 이제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제품은 2025년 중반이나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대요. 이 제품은 165불인 기존 GLP-1 주사제보다 조금 더 비싼 200불로 계획 중인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GLP-1은 약물을 이제 바늘로 몸에 찔러 넣는 주사제 타입인데요. 알약으로 먹는 경구형 대체 치료제 또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4분기에 이제 2024년이죠. 4분기에 GLP-1의 매출 비중에 관해서 물어봤는데요. 2024년에는 약 2억 2천만 불로 전체 매출의 15%가량을 차지했지만 수익의 대다수는 여전히 GLP-1과 관련 없는 이제 힘제너럴스의 핵심 모델에서 발생했고, 이 핵심 모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 맞춤형 치료 솔루션이 매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다음은 이제 노디스크, 1112와 같은 메이저 제약사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물어봤는데요. 메이저 제약사들과에는 이제 공급망 및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협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힘제너럴스의 수요를 완전 대체할 만한 공급도 어렵고 이 가격 결정권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서도 협업을 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변화에 따라 계획 중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헐스의 주요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요. 여성 제품으로는 주로 스킨케어와 탈모 예방 같은 피부과 제품과 정신건강, 체중 감량에 집중할 텐데 힘즈 상품 성공의 노하우를 활용해 헐즈도 빠르게 성장 중이며 서로 시너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마무리 및 결론입니다. 이런 회사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원인을 몇 가지 제가 이제 봤는데요. 사실 이번 어닝콜의 핵심은 힘즈앤헐스의 주력 비즈니스 모델과 회사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은 다이어트 치료제인 GLP-1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우려가 있었고, 사실 회사 측에서는 이 우려를 제대로 해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또 뭐 기존 고객의 이탈과 매출 감소 가능성에 대한 이제 부정적 시각을 두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회사 측에서 밝힌 이 경구제와 리라클루타이드의 타입 이제 치료제는 아직 검증이 안 되었고 출시가 아직 안 됐거든요. 또한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불로 기존 GLP-1보다도 훨씬 비싼 문제도 있고요. 또한 2025년 1분기 실적에는 이제 지난 2월 9일 얼마 안 됐죠. 2월 9일 열렸던 슈퍼볼의 광고 비용이 합산될 텐데 이로 인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슈퍼볼 광고 비용은 어마무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사실 웃기긴 해요. 이거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2025년 매출 성장을 56에서 63%로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았어요. 이거 진짜 높은 이제 성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달성한 69%의 성장보다는 살짝 낮기에 이미 뭐 성장이 하락세인가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의문점도 들게 된 게 큰 것 같고요.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자, 근데 비록 회사는 여전히 뚜렷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적 성과와 이 불확실성에 좀 더 리스크를 둔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 측은 다이어트 치료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말과 계획보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단기적 실적 압박이 계속 올 것 같아요. 회사 측은 이제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아마 내일은 엔비디아의 어닝콜 분석 영상이 준비될 것 같고요. 요즘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개별 종목 분석보다는 이 기업의 어닝과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해보려 합니다. 참,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제가 또 팔란티어와 테슬라의 재무제표 분석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워낙 관심도 많고 다루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재무 분석 진짜 완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